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철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그 챕터 3을 나갈 건데요. 좀 이렇게 화면을 가까이 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제가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목이 리카디안 모델이에요. 원래 계획서상으로는 그냥 1주를 잡아놨는데 1주보다는 더 오래 할 것 같습니다. 아마 2주 정도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 리카디안 모델이라고 하고 부제가 그 Labor Productivity and Comparative Advantage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Comparative Advantage는 전 시간에 걸쳐서 상당히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은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외로 지식인들조차 잘 이 Comparative Advantage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뒤에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이번은 말씀드린 대로 리카디안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리카디안 모델은 무역론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입니다. 그죠? 이미 저희는 리카드에서 배웠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요 전에 기본적인 이해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모형이다 보니까 뭐 수식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통해서 뭐 설명을 할 겁니다. 리카디안 모델에서는요, 이제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이미 써 있듯이 Comparative Advantage랑 그 다음에 Labor Productivity예요. 이 Labor Productivity라는 건 일종의 노동 생산성이죠. 그 일종의 무역의 패턴이라는 거죠. 예, 그 Patterns of Trade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클립은 리카디안 모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나가고요. 자. 리카디안 모델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2주에 걸쳐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Opportunity Cost Comparative Advantage 개념부터 설명하고요. 리카디안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One Factor 리카디안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 One Factor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풋 팩터가 하나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이 나오죠. 어떤 물건이 나오는데 토지, 노동, 자본 혹은 경영을 투여하는 게 일종의 인풋 팩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노동만 투여해요. 노동만 투여하는데, 그래서 제목이 뭐였죠? 맨 앞에? 예, 노동 생산성이잖아요. 그죠? 노동 생산성이요. 이유는 원 팩터만 투여해서. 자,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 팩터 투여 안 하고 다른 거 투여하면 안 돼? 아예 다른 거 투여해도 돼요. 하지만 나중 모델이고요. 일단 먼저 원 팩터 리카디안 모델을 배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야 되고요. Production Possibilities요. 이미 배웠죠? 그리고 Gains from Trade를 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그 우리 직전에 기본적인 모형에서는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원 팩터 리카디안 모델을 Production Possibility 상에 그리고 나서 World Relative Supply and Demand라는 Relative Supply예요. 예, 조금 어려워요 모형이. 예, 요것들을 그립니다. 물론 세계 모형을 그리죠. 세계라는 건 월드예요. 예, 그래서 World Relative Supply and Relative Demand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임금, 교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제 무역론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relative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원 팩터 리카디안 모델을 먼저 배우고, 이건 좀 쉽습니다.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misconceptions about comparative advantage. comparative advantage는 오해들. 예, 이런 거 다룰 거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처음에 리카디안 모델 때 원 팩터였죠. 그죠? 원 팩터 리카디안 모델이고, 그리고 그 goods라는 건 이제 상품이죠. 상품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상품이 두 개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 개면 여러 개인데도 comparative advantage가 적용돼요? 라는 모형을 가지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comparative advantage with many goods. 결론은 물론 성립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이 모델의 약간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모형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transportation cost라든가 non-traded goods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해서 보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 이론상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empirical evidence라고 그러죠. 예, 실증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한 주에 끝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가시죠. 보면 이제 왜 무역이 일어날까라는 건데요. 무역이 일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맞죠? 뭐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교환하겠죠. 기본적으로 differences across countries. 뭐의 차이가 있어? labor skills, physical capital. 여러분 physical capital은 게 뭐죠? 죄송합니다. physical capital이라는 건 이게 자본이에요. 그리고 천연 자원, 그리고 테크놀로지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리카디안 모델은요, 오래된 모역이긴 해도 실제로 무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왜 반도체를 수출하고 자동차를 수출하죠?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성이 더 좋거든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요. 이게 여기 나오는 테크놀로지예요. 여러분,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productivity of labor, 다시 말하면 노동 생산성이 결정된다는 거죠. 맞죠? 반도체를 투여했을 때 가장 많은 산출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생산성이 좋아요. 왜 생산성이 좋아? 우리가 기술이 좋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리카디안 모델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역이 왜 일어날까?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economies of scale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생산비가 싸지고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이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무역이 생긴다는 거고요. 무역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Sources of differences across country that lead to gains from trade라고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differences라고 그랬죠. differences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첫 번째, 아까 그랬죠. 테크놀로지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 차이가 있다는 게 리카디안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교과서에서는 이게 챕터 3예요. 그리고요. differences는 differences인데 differences in labor skills, physical capital, land, and other factors of production between countries. 두 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가 달라서 아까처럼 노동 생산성 이외에도 자본의 차이도 있겠고 노동의 차이가 있겠고 스킬의 차이가 있겠고 다른 팩터들이 달라서 보다도 다면적이죠. 이게 그 유명한 핵쇼올린 모형입니다. 이거는 챕터 5에서 다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룰 거고 먼저 리카디안 모델에서 다룰 거다. 자, 리카디안 모델 뭘 배우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리카디안 모델 uses concept of opportunity cost and comparative advantage. opportunity cost와 comparative advantage를 쓴다. 그리고요, 리카르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리카르도의가 리카디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 스미스보다 더 뒤에 후대여 태어나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영국에서 의원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에 의하면은요, 우리는 그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에서 기본적으로 배웠지만 이 책을 역시 딱 열어도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오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요. 여기서는 로즈랑 이제 컴퓨터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실이 경제학 교과서에는요, 뭐 경제학이 물론 재미는 없지만 약간의 유머 코드들이 사실은 숨어 있어요. 왜 굳이 뭐 장미냐라는 건데, 사실은 그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때는 1996년이고요. 2월 20일이 이제 미국의 발렌타인데이예요. 이때 당시에 대통령 공화당 후보인데 패트릭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뭐 이제 발렌타인 때 이제 아내 장미를 사려고 이제 화훼 단지에 잠깐 들리죠.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2월이면 되게 추워요, 그죠? 근데 꽃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쁜 장미꽃이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콜롬비아에서 다 수입했대요. 그래서 그 꽃을 사면서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이 뭐야, 뭐 꽃 수입해서 미국 화훼업자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든지 이 꽃을 사면서 바로 연설에 가서 이 콜롬비아에서 오는 이 수입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장미를 생산할 수 있고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다. 이제 두 가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생각하고요. 여기 혹시 이렇게 넘어가라.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야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잘 안 먹힙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 보자는 거죠. Suppose that in the United States 10 million roses could be produced with the same resources as 100,000 computers. 예. 일종의 요거는 이미 배운 적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서는 10 million roses could be produced with the same resources as 30,000 computers. 예. 그러면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콜롬비아에서 has a low opportunity cost of producing roses.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생산 안 하고 장미만 만드는 게 낫겠죠, 그죠? 맞죠? 그죠?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미 배웠으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예를 한 번 더 들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어느 나라가 뭐를 생산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comparative advantage, 비교우위라고 그런다는 것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두 개 생산해서 그 교환되면 둘 다 잘 살 수 있을까? 베터 오프인데 당연히 베터 오프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장미를 1000만 송이를 생산할 수 있고요. 예, 컴퓨터 같은 경우는 1000대니까 1000만, 10만 대의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죠. 물론 콜롬비아는 뭐냐면 똑같이 1000만 송이의 장미를 생산할 수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둘 무역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미국은 이걸 하나도 생산 안 하고 컴퓨터만 생산하면 컴퓨터 100대 생산하는 거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장미 생산하고 컴퓨터를 아주 안 생산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전체 합을 보면 전체 합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전체 합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물론 누군가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사람이 나타나서 두 개를 이렇게 잘 나눈다면 둘 다 해피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맞는데 배분에 관한 거는 사실은 얘기가 없어요. 그럼 배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건데요. 사실은요. 자, when countries specialize in production in which they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more goods and services be produced and consumed. 맞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미국이 장미랑 컴퓨터랑 생산을 하면 예를 들면 반 정도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한쪽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미국은 장미를 생산 안 하고 다 컴퓨터로 생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장미를 원래는 미국에서 맘만 먹으면은 1000만 송이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콜롬비아에서 생산해서 두 개를 바꾸면 되잖아요. 맞죠? 그죠? 전체적으로 구조를 따지면, 토탈을 따지면 뭐 이거는 토탈을 갖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70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예, more goods and services can be produced and consumed.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과 콜롬비아 전체로 합을 봤을 때는 77만 대의 컴퓨터가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have the United States stop growing roses and use those resources to make 100,000 computers instead. Have Colombia stop making 30,000 computers and grow roses instead. If produce goods in each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라는 거고요. They could still 합하면 어쨌든 토탈적으로 아까 표에서 봤듯이 그 7만 개의 컴퓨터를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7만 대의 컴퓨터가 더 생산됐다는 거는요, 실제로 7만 대를 더 생산한 게 아니죠. 물론 그렇죠?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일단은 뭐냐면 이걸 결정할 당국은 없어요. 그럼 결정할 당국이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국제 무역이 되는 거고, 시장을 통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바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 무역이 되면 아까 남은 7만 대의 컴퓨터의 부가 배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뭐 아까 이렇게 두 개 한 것이 일종의 이제 인투이션이죠. 리카디안 모델에 있는 인투이션이고요. 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요. 원 팩터 리카디안 모델을 포뮬라이즈 한번 해보려고요. 예, 포뮬라이즈, 이게 공식화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원 팩터 리카디안 모델은요, 국제 무역이라는 게 노동 생산성의 국제적인 차이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노동 생산성의 국제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많은 거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원 팩터 리카디안 모델이라는 게 노동만 투입된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다른 요소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이 모형을 만들려면은요 먼저 그 가정을 해야 돼요. 가정을 해야 되고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labor is the only factor of production. 자, 노동이 유일한 생산 요소입니다. 물론 여러분 뒤에 다른 모형들을 배워요. 근데 왜 이런 가정을 놨냐면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단순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하드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드한 가정에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뒤에 확장을 하면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실제로 저 뒤에 모델 가면은 투입 요소가 레이버 말고도 캐피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모형이 있습니다. 다만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서 one factor를 가정한 거죠. 그래서 labor is the only factor production이 이게 가정한 거고요. 두 번째, labor productivity varies. 다시 말하면 노동 생산성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노동 생산성이 왜 다를까? 기술이 다르니까. 그죠? 기술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랑 필리핀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랑 같을까요? 달라요. 똑같이 사람인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왜냐면 기술이 달라요. 기술이. 그죠? 기술이 달라요. 예, 기술이 다릅니다. 그래서 레이버 프로덕티비티가 다르다는 게 테크놀로지가 다르다. 이런 가정을 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supplyable labor는 나라 고정돼 있다.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goods는요. 그러니까 물품은 생산되는 물품도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왜냐면 교환해야 되니까.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많이 있어도 돼요. 뒤에 많이 나오는 모형을 물론 할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모형에서는 단순한 거죠. 그래서 goods는 두 개, 와인과 치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이라는 게 competition allow workers to be paid a wage equal to the value of what they produce and allow them to work in the industry that pays the highest wage. 자, 노동시장이 경쟁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경쟁이다 보니까 당연히 밸류가 높은 데로 가겠죠. 왜 밸류가 높은 데로 가죠? 급여를 많이 주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형이 뭐냐면 급여를 많이 주는 쪽으로 노동이 이동해야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나라도 두 가지를 상정했습니다. 홈과 포린 이렇게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인 그 가정들이고 이제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모형을 그릴 건데요. 여러분 제가 칠판을 저기 놨는데 하나의 용어를 하나 도입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썼는데요. Unit Labor Requirement라는 용어입니다. 자, Unit Labor Requirement라는 건 뭐냐면요. 한국말로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생산성의 역수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프로덕트가 뭐가 있었죠? 예, 와인이랑 치즈가 있었죠. 이런 거예요. 와인을 한 병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이 얼마나 들지? 이해가시죠? 치즈를 한 파운드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이 얼마나 들지? 이 개념이 Unit Labor Requirement예요. 다시 말하면 생산량의 1 단위당 얼마나 많은 노동량이 소요돼라는 거죠. 여러분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생산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생산성 떨어지죠. 맞죠? 포도주 한 병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이 2개 드는 거랑 포도주 한 병 생산해서 노동이 4개 드는 거랑 당연히 2개 드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unit labor requirement는 indicate the constant number of hours of labor required to produce one unit of output. 한 개 유니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라는 건데요. 매번 우리 그릴 때마다 unit labor requirement 길죠. 그래서 기호로 나타나기로 하려고요. 자, unit labor requirement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렇게 나타내려고요. 이렇게 A처럼요. 자, A처럼 나타나는데 이게 unit labor requirement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LC, LW. 이게 뭐냐면요. 노동을 투여해요. 노동을. 이게 인풋이에요. 아웃풋을 여기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 ALC라는 거는 치즈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레이버를 얼마나 투여할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필요해요. ALW. 이건 뭐죠?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을 얼마나 투여하지? 라는 거를 그냥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수학 아니에요. 그냥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ALC라는 거는 The Unit Labor Requirement for Cheese, 그죠? 예, 여기 C니까 다시 말하면 인풋을 앞에 쓰고 아웃풋을 뒤에 쓰는 거죠. In home country. 자, 왜 홈 컨트리냐면 이제 외국도 생산할 거니까. 외국 생산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할 겁니다. 외국 생산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asterisk를 붙여요. 소위 말하면 이제 별표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요만 보면 이제 알아야 돼요. 뭐냐면 노동을 투여한다는 거죠.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투여한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저거 보면은 unit labor requirement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for example ALC가 1이라는 거는 이게 치즈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1파운드 오브 치즈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이 1단위 들어간다. 홈 컨트리에서 이렇게 기호를 쓴 겁니다. 왜냐면 너무 길잖아요. 이걸 다 쓰려면은. 그리고 두 번째 ALW는 말씀드렸듯이 와인을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2야. 이거는 2 hours of labor produces 1 gallon of wine in home country. 와인을 1갤론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이 2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그래서 high unit labor requirement means low labor productivity.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닛 labor requirement는 생산성에 당연히 반비례합니다. 맞죠? 그죠? 예. 반비례합니다. 자,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 전체 서플라이를 이렇게 L로 넣습니다. 그래서 L은 indicate total number of hours worked in the home country. 전체 시간이 되겠죠? 그죠? 예, 당연히 constant number입니다. 정수고요. 그리고 QC라는 거는 뭐냐면 치즈 생산량이고요. QW라는 건 뭐냐면 와인 생산량입니다. 자, 이러면은요, 이제 약자들을 다 정리했고요. 이제부터 뭐를 그릴 거냐면요, 이걸 그려볼 거예요.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자,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죠. 여러분 그 이전에도 배웠듯이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그렸죠. 그죠? 여기가 생산물, 여기도 생산물이라는 겁니다. 둘 다 생산물이에요. 생산물인데 우리 교과서에 따르면은 뭐를 Y축으로 놨나? 보자. 잠깐만요. QW를 여기다 놨구나. 그죠? 예. QW, QC. 이게 뭐냐면 치즈 생산량이고 와인 생산량이에요.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은 X축, Y축 둘 다 생산물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놨어요. 자, 이렇게 놨는데, 자, 이제 저기다가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는데요.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거는 일종의 제약선입니다. 맞죠? 제약선이야. 왜냐면 자, 모든 시간을 다 치즈에다 몰빵할 때 여기 생산할 수 있겠죠. 여기 맞죠? 와인에 몰빵할 때 여기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치즈를 하나 더 생산하려면 와인은 줄어들어야 돼요. 맞죠?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원점에 관해서 오목하게 원래 그려져야 되는데, 오목하게 그리나 아니면 그냥 리니어 펑션을 그리나, 리니어 펑션인 건 1차 함수예요. 선형 함수를 그리나 그냥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선형 함수를 처리할게요. 왜냐면 수학적으로 좀 복잡해서요. 자, 그래서 일종의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혹은 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제약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Up an economy shows that maximum amount of good that can be produced for fixed amount of resources. 기존에 주어진 리소시스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냐를 나타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홈 컨트리의 프로덕션 파서빌리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 잘 보면 그렇진 않은데,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예산 제약이 직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그 제약이죠? 예, 노동량이 제약이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노동량을 왕창 치즈 생산에 몰빵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생산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노동량을 모두 다 와인 생산에 몰빵했을 때 여기다 생산한다 이렇게 표시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왜요? 기회비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치즈를 하나 더 생산할 때마다 와인 생산량을 줄여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그냥 선형함수로 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이 제약선이라는 게. 제약선이라는 게 당연히 이렇게 주어지겠죠. 맞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1로 갈 때마다 y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겠어요? 당연히 기회비용이 되겠죠.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맞죠? 자, 그래서 일종의 저게 예산 제약시니까 전체 제약을 크게 모든 제약을 거는 게 노동 생산량이잖아요. L. 왜냐하면 L이라는 게 전체 가능한 노동량이잖아요. 자, 그러면 노동량인데 이렇게 구분해 보려고요. 어떻게 구분해 보냐면 전체 노동 시간을 쓸 건데 첫 번째 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 게 치즈에 생산되는 전체 시간이에요. 두 번째 게 뭐냐 하면 시간이라는 게 노동량이죠. 두 번째 게 와인에 투여되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두 개를 합하면 전체 노동 시간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모형을 그리냐면 ALC 곱하기 QC.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QC라는 게 뭐야? 저거 치즈 생산량. 에다가 뭘 곱했어? 아, 이거 뭐였지?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배웠는데. 예. Unit Labor Requirement죠. 다시 말하면 치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이 얼마나 들어? 이거였죠. 맞잖아. 치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이 얼마나 들어 곱하기 치즈 생산량은 뭐가 나오겠어요? 치즈에 투여되는 노동량이 나오겠죠. 두 개 곱하면. 맞죠? 그렇잖아. 그죠? 이거는 와인 생산량이죠. 이거는 와인 한 단위 생산하는데 드는 뭐예요? 노동 투입량. 두 개 합하면 뭐가 생겨요? 뭐가 돼요? 예. 와인 생산하는데 전체 투여되는 노동량이죠. 맞죠? 예. 맞죠? 그죠? 예. 그래서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와인과 치즈를 생산하는 홈 컨트롤의 전체 노동량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뭐냐면 요거 잘 보세요. Y는 X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되게 우리 여기 Y를 쓰고 여기 X로 쓰잖아요. 맞죠? 그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Y 대신에 이걸로 쓴 거고 이걸 X로 쓴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가 되잖아. 뭘로 정리가 돼? QW로 정리가 되잖아요. 이해 가신 거죠? 그죠? 그럼 QW로 정리가 되면 저거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어? 기울기가 이거 분의 이거가 되겠지. 맞죠? 그죠? 요거 분의 요거가 되겠네. 그죠? QW로 정리를 하니까.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회비용을 뭘로 나타낼 수 있어? Unit Labor Requirement로 나타낼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거야. 이게 뭐냐면 자, 홈에서 치즈 얼마나 생산할 수 있어? 치즈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 얘기는 와인을 0으로 만들고 치즈에 몰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와인을 0으로 넣고 치즈에 몰빵했을 때 여기. 맞죠? 그리고 Maximum Home Wine Production. 와인을 몰빵하면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만들 수 있냐면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게 뭐예요? 치즈를 0으로 놨을 때. 예, 그지? 치즈를 0으로 놨을 때. 그럼 치즈 QW 대신에 0 넣어가지고 수식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수식을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헷갈릴 거야. 헷갈려가지고 수식을 넣어보려고요. 수식을. 왜냐하면 사실은 변하는 거는 치즈 생산량, 와인 생산량은 변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게 있죠. 뭘 고정한다고 그랬어요? 예, 노동 생산성을 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홈 컨트롤의 노동 생산성은 고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테크놀로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신 거죠, 그죠? 그래서 컨스턴트한 숫자로 넣어보시려고요. 뭐 예를 들면 보자. ALC가 여기서 1로 넣어볼게요. 1. ALW가 2야. 이건 무슨 말이죠? 이 나라는 치즈 만드는데 노동 투입량이 1 들어. 이 나라는 와인 만드는데 노동 투입량이 2 들어. 그럼 이거 대신에 2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 노동 시간을 1000으로 가정할게요. 그래서 QW를 Y축으로 놓고서 하면은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울기 2분의 1이라는 게 뭐예요? 기울기라는 게 기회비용이죠. 다시 말하면 치즈 한 단위 생산해서 1시간의 노동을 요구한다는 거고 ALW가 여기 2입니다. 예, 오타 났네. 2라는 거는 와인 1갤론 생산에 의해서 2시간의 노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대 2잖아. 맞죠?
치즈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는 와인을 포기해야 된다는 건데, 맞죠? 예, 포기돼야 되는 단위는 뭐에 의해서요? 여기 그 유닛 레이버 리콰이어먼트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수치로 변형해 보시면 훨씬 더 쉽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면 수치를 넣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ALC 분의 ALW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되는 거고, 여기 보면 absolute value of slope이라는 게 그 절대값이죠. 그죠? 절대값을 absolute value라고 합니다. 당연히 절대값인 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이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항상 플러스로 나오려고. 기본적으로 이게 모형이에요. 기본적인 모형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자, 모형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래프가. 그리고 여기서 어디를 생산할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맨 앞으로 가면 ALC분의 ALW가 기울기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부터 하면은 그렇죠? 당연히 이게 분모로 가고 이게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ALC를 ALW 나누게 그 기울기가 되고 이게 기회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LC분의 ALW 기회비용이다라는 거고요. Absolute value of slope equals opportunity cost of cheese in terms of wine. 다시 말하면 이만큼의 치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와인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래프 딱 봐도 1대2라는 게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예,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요 정리해 보면 이래요. Opportunity cost of cheese. 치즈를 만드는 기회비용은 is how many gallons of wine one must stop producing in order to make one more pounds of cheese.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뭐 당연히 this cost is constant. 이 constant죠. 왜 constant야? constant 하기로 우리 했잖아. 그죠? 노동 생산성이 고정돼 있기로 처음부터 가정을 했잖아요. Because the unit labor requirement are both constant. 라는 거고요. Opportunity cost of cheese appears as the absolute value of the slope of the PPF,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의 slope의 absolute value,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쓰는 건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치즈나 와인이나 마이너스 생산하는 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absolute value로 논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수치로 이렇게 그 해가지고도 계산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예, 그래서 뭐냐면 아까처럼 for example, 1 hour of labor moved to cheese production. That additional hour could have produced.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울기가 2분의 1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대2 넣으면 opportunity cost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앞으로 가 볼게요. 우리 기본적인 이제 모형 배웠어요. 모형 배웠고, 자, 그죠? 이렇게. 그 기울기는 ALC분의 AW다라는 거예요. 홈 컨트롤에서. 봤죠? 자, 근데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만 그렸죠? 그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 여기서 어디를 생산해야 되죠? 어디? 여기? 어디요? 정보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를 생산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치즈랑 와인 가격이 필요합니다. 치즈랑 와인 가격이 필요해요. 자, 왜 가격이 필요할까? 아까 노동자들이 어디를 생산할까? 라고 했죠. 그죠? 어디를 생산하는데, 여러분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요, 생산성과 그 제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생산할지 여기서 찍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상대 가격이 나와야 되고요, 임금도 필요하고요, 뭐 그걸 맞춰서 우리는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모형의 설계까지 했어요. 모형의 설계. 자, 모형의 설계인데 다시 복습해 보시죠. 모형 설계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됐어. 기울기는 뭐예요? ALC분의 ALW. 지금 X축을 QC라고 놓고 Y축을 QW라고 놨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치즈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ALC분의 ALW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놨고요. 그러면 여기 이 전체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내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어디를 생산할까? 라는 거는요,
여기 생산할지 여기 생산할지 여기 생산할지는 뭐가 필요해요? 더 정보가 필요해요. 더 정보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노동자들이 여기 생산할지 여기 생산할지 여기 생산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맞죠? 치즈 가격, 와인 가격이 얼마지? 상대 가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상대 가격에다가 생산성을 곱한 게 바로 임금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워요. 모형 좀 익숙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